오늘도 열심히 암호화폐 시장을 응원하는 크립토 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11,760불. 어제보다 조금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12,000불을 뚫을 수 있을까요? 동시에 시총이 높은 여러 알트코인들도 최근에는 약간 횡보를 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축적 기간이라면 축적을 하루빨리 마치고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선물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미체결 약정이 무려 15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만간에 이더리움에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이왕이면 좀 올라가자.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관련 양식 10호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SEC가 이 양식을 승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두 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 방식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적격 투자자들은 법정 보유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 낮출 수 있다. 이는 유동성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은 SEC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 따라서 SEC에 정식으로 등록된 ETHE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승인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최근에는 훈계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있죠. 이번에는 이오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비탈릭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오스가 가지고 있는 위명 지분 증명이 민주주의에 더 가깝지 않냐?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보다 이오스 것이 더 민주주의에 가깝지 않냐라고 하니까 비탈릭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전형적인 금권 정치 시스템이다. 고래가 다른 다수보다 수천 배의 공식적인 힘을 갖는 시스템으로 민주주의를 욕보이지 마라. 어디서 들이대?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었던 비탈릭. 러시아에서 돌직구를 가장 잘 던진다는 소문이 있죠. 앞으로도 이 영양가 있는 훈수를 부탁하면서, 다음 소식은 이 꾀꾀 오리 선생의 이더리움 분석 시간입니다. 꾀꾀 오리 선생이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를 들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저항에 맞닥뜨렸다. 이더는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어떤 사람이 꾀꾀 오리 선생에게 왜 아직도 오리를 뒤집어 놨냐 라고 물어보니까 꾀꾀 오리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도 밑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오리 선생이 물구나무 서기를 그만하는 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의견을 정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잘 나가는 이더리움에 비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51%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코어가 트위터를 통해서 모든 채굴자들이 화이트리스트 플래그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악의 무리와 함께 맞서자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공격을 받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560만 달러 피해를 본 상태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암호화폐 해킹 공격은 언제쯤 끝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러자 우리의 훈수 선생 비탈릭 씨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너희들도 이 지분 증명으로 바꿔라. 내가 봤을 때는 니네들도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리스크가 더 낮아 보인다 이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목에 힘을 딱 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비탈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정말 잘 나가는 두 알트코인들이죠. 엘론드랑 블루젤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빠지면 이제 섭섭한 체인링크 관련된 업데이트인데요. 디지털 광고 네트워크인 ADX 네트워크가 체인링크에 오라클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체인링크, 어떤 사람들은 조만간에 크게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이죠. 네브라스카 너구리 씨의 분석인데요. 이 테조스에 관한 것입니다. 테조스 같은 경우는 이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쭉 올라가게 될 수 있다. 3달러 50센트 높이 가면은 4달러 50센트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라갈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디파이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좋은 소식은 아니고 약간의 불안감이 감돌 수도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미국 SEC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블록체인 분석 툴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손에 넣게 된다라면은
SEC의 규제 역량을 스마트 컨트랙트와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디파이 생태계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일단 된다라고 합니다. 자, ICO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겠죠. 미국에서 디파이를 규제하게 될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디파이를 규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직까지 무리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 백이 막말을 해가지고 또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리플, 폰지 사기 프로젝트와 다를 바가 없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뺀 모든 코인들, 칼다노, 이오스, 스텔라 등등 전부 다 사기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것인데요. 이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구리 맞으면 어쩌려고. 비트코인만 좋아하는 찬양론자들은 이런 게 좀 문제죠. 비트코인 외에는 전부 다 사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에 이어서 은도 29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금, 은 가격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금이 먼저 달리기 시작하면서 금과 은 비율이 최대치까지 벌어졌었는데 그 격차를 다시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방송을 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 작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금이랑 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투자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해지충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항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있거든요. 언제나 열심히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암호화폐가 정말 좋고 편의성이 높긴 하지만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이 없어도 위성으로 쏴 올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인터넷이 필요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전기가 없다 그러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폐도 종이돈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지만은 금과 은이 사용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말란 법도 없겠죠. 자, 그 다음엔 암호화폐와 기존 자산들의 성적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당연히 암호화폐가 월등합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일단 시총이 작기 때문에 상승률이 일단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올해 상승률이 비트코인마저 제껴버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금, 나스닥, S&P 500 순으로 상승 순위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자.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똑같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값 뛰자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갔다. 이 추세대로 금값이 3,000달러까지 가게 되면 비트코인은 18,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금 같은 경우 많이 올라서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양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크립토 헤지펀드 판테라의 CEO가 최근에 싱킹 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총 6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운용 중에 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고 폴카닷, 파일코인, 어거, 지로엑스 투자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은 그는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해요. 스톡스플로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 8월까지 비트코인이 11만 5천 달러에 이를 것이다. 자, 과연 내년 8월까지 11만 5천 달러까지 가게 될 수 있을까요?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타일러 윙클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길고 혹독한 크립토 혹한기를 거쳐서 드디어 크립토 여름이 왔다. 그 춥고 외로운 날들을 덮어버리는 것 이상으로 활기를 띨 것이다. 글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신하기는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진짜 불장이라면 전부 다 때려 부시면서 조만간에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OKX 분석가 네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일단 11,800달러를 뚫어야 12,000까지 올라갈 수 있지, 그렇지 못할 경우 11,5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어제 이 조시레이저가 어제 일봉 마감한 것을 보면서 앞으로 24시간 내에 비트코인이 12,000달러를 뚫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제가 영상을 마친 후에 올렸었는데 비트코인이 11,500달러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괜히 올렸나 싶었는데 다시 11,800불대까지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시레이저가 또 다른 분석을 올려줬는데요. 지금 CME 선물이 12,0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도 조만간에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희망을 가져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극단적 탐욕입니다. 이제부터 포모가 좀 밀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겠죠. 마진 거래소 비율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비트파이넥스는 80%, 비트맥스는 75%, 바이낸스는 61%로 전체적으로 롱이 앞서고 있는 상황. 자, 과연 세력들은 롱들을 만족시켜주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릴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번 열심히 준비해본 이러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정보를 날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의 잡초뽑기 이 광고 시청과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써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